9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박은하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숨을 쉬었다. 장을 보러 가야 했다. 다음 주 토요일이 가을 감사제였다. 58세 박은하에게 이 행사는 낯설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다. 25년째 해오고 있었으니까. 남편 최도연의 집안은 지역에서 작은 건설자재 사업을 운영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라며 매년 가을이면 조상에게 감사의식을 치렀다. 친척과 사업 관계자들까지 모여 30명 넘게 참석하는 꽤 규모 있는 행사였다. 결혼 첫 해 은하는 긴장했다. 시댁 행사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 몰라 형수 김나래의 눈치를 봤다. 하지만 형수는 행사 당일 아침에 나타나 과일 몇 개만 정갈하게 다듬고는 손님들께 인사만 했다. 나래 씨 손재주가 정말 좋아. 역시 형님 댁은 다르네요. 칭찬은 형수 몫이었다. 정작 3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한 건 은하였는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아직 새댁이고 형님께 배우는 중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2년차, 3년차가 지나면서 은하는 깨달았다. 형수는 배워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결과물에만 나타나는 사람이었다. 은하 씨가 하면 든든해. 우리 집 며느리는 참 알아서 잘해. 시댁에서는 칭찬했지만 그 칭찬 뒤에는 기대가 숨어 있었다. 계속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5년, 10년, 15년. 어느새 25년이 흘렀다. 은하는 이제 감사제 준비가 손에 익었다. 어떤 음식을 몇 인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접시에 담아야 보기 좋은지, 손님들이 언제쯤 도착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아니, 은하의 몸이 달랐다. 오른쪽 손목이 아팠다. 2년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었다. 처음엔 가벼운 결림이었는데 점점 심해졌다. 병원에 가니 만성염좌라고 했다. 무거운 것을 자주 들거나 손목에 무리가 가는 일을 오래 하면 생기는 증상이라고. 최대한 무리하지 마세요. 계속 쓰면 더 악화됩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하지만 은하는 손목 보호대를 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집안일도 해야 하고 시장도 가야 하고 행사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 지난주 수요일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하야, 이번 감사제도 내가 준비해 줄 거지? 어머니, 그게 제 손목이 요즘 좀 안 좋아서요. 아이고, 그래? 근데 그래도 행사 준비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나래는 요즘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난대. 알지? 우리 며느리가 제일 믿음직하다는 거. 믿음직하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은하는 알았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하는 손목을 주무르며 한숨을 쉬었다. 옆에서 남편 도연이 물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응. 감사제 준비 이야기. 손목 아프다고 말씀드렸어? 응.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좋다시네. 도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해. 내가 형한테 말해볼까? 괜찮아. 올해만 더 하면 돼. 은하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올해만이 또 내년에도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은하는 대형마트로 향했다. 쇼핑카트에 재료들을 담았다. 돼지고기 OKG, 닭 3마리, 각종 나물, 과일, 생선. 카트가 점점 무거워졌다.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손목이 욱신거렸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차까지 걸어가는 10분이 너무 길었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데 도연이 도와줬다. 이렇게 많이 샀어? 30명 넘게 올 거잖아. 형네는 뭐 준비한대? 형수님은 과일이랑 떡 조금 가져온다고 했어.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파스를 붙였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다. 25년. 내가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당연해진 걸까? 은하가 준비하는 게, 은하가 뒤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게. 형수 나래는 행사 당일 아침에 나타나 화사한 옷을 입고 손님들께 인사했다. 과일 몇 개를 예쁘게 담아내고는 칭찬을 들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먼저 떠났다.
은하는 3일 전부터 준비하고 당일 새벽부터 음식을 데우고 행사 내내 주방을 오가며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밤늦게까지 정리를 했다. 누가 더 힘든지 비교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비교하지 않았다. 그저 은하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은하는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것이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은하는 참는 법을 알고 있었다. 25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하지만 은하는 아직 몰랐다. 이번 감사제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 금요일 밤 9시 은하는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조리를 시작하려면 오늘 밤 재료 손질을 끝내야 했다. 냉장고에서 돼지고기 OKG짜리 박스를 꺼냈다. 양손으로 들어 올리는 순간 오른쪽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은하는 참았다. 고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손목을 주무르며 숨을 골랐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쉬면.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다. 닭도 손질해야 하고 나물도 다듬어야 하고 생선도 손질해야 했다. 10시가 넘어 은하는 창고로 향했다. 행사용 그릇과 접시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다. 먼지를 털고 씻어서 말려야 했다. 큰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손목이 꺾이면서 박스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은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목을 붙잡고 신음을 삼켰다. 너무 아팠다. 여보, 괜찮아? 남편 도현이 달려왔다. 은하는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다. 응, 괜찮아. 그냥 깜짝 놀랐어. 손목도 삐끗한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일까지만 버티면 돼. 도현은 아내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봤다. 부어 있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내일 행사를 앞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그럼 이 박스 좀 들어줄래? 두 사람은 함께 박스를 부엌으로 옮겼다. 은하는 파스를 붙이고 붕대로 손목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토요일 새벽 5시 은하는 일어났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할 일이 산더미였다. 오전 9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형 도철과 형수 나래가 왔다. 안녕하세요, 형님. 은하가 인사하자 도철이 거실을 둘러봤다. 옷 벌써 많이 준비했네. 역시 동서는 손이 빠르네. 형수 나래는 작은 과일 상자 하나를 건넸다. 동서, 이거 새벽 시장 가서 직접 고른 거야. 사과랑 배. 행사상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은하는 상자를 받으려다 손목 통증에 얼굴을 찌푸렸다. 나래가 눈치챘다. 어머, 손목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짐 옮기다가 좀 삐끗했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나래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저 오늘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오래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동서가 해주면 든든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해주면 든든하다는 말. 그 말 속에는 당신이 다 해주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래는 만족한 듯 웃었다. 다행이다. 저는 손님 맞을 준비나 할게요. 동서는 음식 잘 부탁해. 부엌으로 돌아온 은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 시간도 없었다. 도현이 형 도철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 은하 손목이 많이 아픈데 형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준비했잖아. 은하 씨 손에 다 익었을 텐데. 익숙해지면 덜 아플 거야.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형의 말투에는 별일 아니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도현아, 우리 올해 후원금 좀 더 늘렸거든. 아버지 사업 관계자들도 많이 오실 건데 행사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어? 그건 알지만 은하 씨도 이해할 거야. 집안 행사니까. 다들 조금씩은 희생하는 거지. 희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도현은 할 말을 잃었다.
희생이라는 말로 아내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게 옳은 걸까? 부엌에서 은하는 그 대화를 다 들었다. 희생하는 거지. 은하는 25년 동안 희생해왔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점심 무렵 은하는 육수를 끓이다 냄비를 옮기려다 또 손목에 무리가 갔다. 냄비가 기울었고 뜨거운 육수가 손등에 튀었다. 아, 화상이었다. 손목도 아프고 손등도 아팠다. 은하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참았다. 거실에서는 도철과 나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TV를 보며 편하게 쉬고 있었다. 도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여보, 괜찮아? 화상 입었어? 응, 조금. 약 발라야 해. 내가 해줄까? 괜찮아. 음식마저 해야 해. 도현은 아내의 손목 붕대와 화상 자국을 바라봤다.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오후 3시 나래가 가방을 챙기며 나왔다. 동서, 이만 가볼게. 내일 행사 때 봐. 음식 잘 부탁해.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서는 나래. 은하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문이 닫히자 은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괜찮아? 도현이 다가와 아내를 부축했다. 응, 그냥 조금 어지러워. 은하는 울컥했다. 하지만 말은 삼켰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 힘들어라고? 도와줘라고? 하지만 25년 동안 은하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삼켰다. 도현은 아내를 꼭 안았다. 말없이 그저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내일 이 모든 게 폭발할 거라는 것을. 일요일 새벽 5시 30분 은하의 눈이 떠졌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긴장 때문인지 잠을 설쳤다. 손목을 움직여봤다. 여전히 아팠다. 붕대를 풀어보니 부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버텨야 했다. 손님들이 오후 1시에 도착한다. 그 전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야 했다. 부엌으로 향했다. 어제 준비해둔 음식들을 데우고 마지막 상차림을 해야 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탕 30명분의 음식이었다. 오전 7시 도현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벌써 시작했어? 응. 할 게 많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그럼 접시 좀 닦아줄래?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다. 부엌에는 냄비 끓는 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다. 오전 10시 형 도철 가족이 도착했다. 나래는 화사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손에는 어제 가져온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우와, 은하 씨 벌써 다 준비했네? 나래의 목소리는 밝았다. 은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인사했다. 아, 네. 형님도 오셨어요. 도철은 거실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좋아. 올해도 잘 준비됐네. 손님들 오시면 좋아하시겠어. 나래는 과일 상자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동서, 내가 과일 좀 다듬을게. 예쁘게 담아야지. 그녀는 사과 몇 개와 배 몇 개를 꺼내 정갈하게 깎기 시작했다. 10분 정도 걸렸다. 그리고 예쁜 접시에 담았다. 자, 완성. 이 정도면 손님들이 좋아하시겠지? 나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나갔다. 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과일 10개 깎는데 10분. 은하는 3일 동안 30명분 음식을 준비했는데 정오가 되자 본격적으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친척들과 남편 회사 관계자들이었다. 어서 오세요. 도철과 나래가 현관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은하는 부엌에서 음식을 데우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손님들이 거실로 모여들었다. 은하는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무거운 탕 냄비를 들어 올리는데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시끄러웠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은하의 손에는 파스와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우와, 음식 진수성찬이네요. 역시 도현 씨네는 행사를 제대로 하네.
손님들은 칭찬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은하에게 오지 않았다. 거실 한쪽에서 친척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렸다. 도철이네는 올해도 후원금 많이 냈다며? 그럼 형님 댁은 다르지. 나래 씨가 준비한 과일 봤어? 진짜 정갈하더라. 맞아. 역시 형님 댁 며느리는 손끝이 달라. 은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그 말들을 들었다. 나래가 깎은 과일 10개. 그것이 칭찬받고 있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근데 은하 씨, 올해는 좀 허둥대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작년보다 손이 느린 것 같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은하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이 멈췄다. 허둥댄다고? 손이 느리다고? 손목이 부어서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데. 화상을 입어서 손등이 따가운데. 3일 동안 거의 안 자고 준비했는데. 은하는 부엌으로 돌아가 싱크대에 손을 짚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참아. 참아야 해. 오늘만 지나가면 돼. 거실에서는 계속 대화가 이어졌다. 나래 씨, 요즘 사업 잘 되신다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올해 확장도 좀 했어요. 역시 형님 댁은 뭐가 달라. 후원금도 많이 내시고. 나래는 겸손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은하는 다시 음식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테이블 위에 접시를 놓는데 손이 떨렸다. 손목 통증 때문이었다. 어머, 은하 씨 괜찮아요? 한 손님이 물었지만 진심 어린 걱정은 아니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네, 괜찮습니다. 은하는 억지로 웃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음식 맛있네요. 그렇죠? 도현 씨네는 항상 행사를 잘해요. 칭찬이었지만 은하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하고 있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는데 화상 부위가 따가웠다. 은하는 이를 악물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래의 목소리였다. 제가 고른 과일이 맛있죠?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골랐어요. 역시 나래 씨 안목이 좋아. 은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과일 10개 고른 것. 그것이 칭찬받고 있었다. 은하가 3일 밤낮으로 준비한 30명분 음식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나래가 10분 만에 깎은 과일은 특별한 것이 되었다. 은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닦을 수가 없었다. 손에는 거품이 가득했으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은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하지만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와 칭찬이 오갔다. 부엌의 은하에게는 그 소리들이 칼처럼 파고들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져 가고 있었다. 25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참음이, 침묵이. 은하는 알지 못했다. 이 부서짐이 곧 폭발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오후 2시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다. 은하는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갔다. 빈 접시를 치우고 새 음식을 내오고 손님들의 요청에 응했다. 은하 씨, 물 좀 더 주세요. 여기 국물 좀 더 부어주세요. 은하는 웃으며 응대했다. 손목은 계속 아팠지만 표정 관리를 했다. 아픈 티를 내면 행사를 망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거실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도철과 나래는 손님들 사이를 다니며 인사를 나눴다. 올해도 좋은 행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손님들의 칭찬에 도철은 어깨가 으쓱했다. 나래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도현은 구석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형수는 과일 몇 개 깎고 인사만 했는데 마치 행사를 다 준비한 것처럼 행동했다. 정작 3일 밤낮으로 일한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건 아닌데. 도현의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커져갔다. 오후 3시쯤 대부분의 손님들이 식사를 마쳤다. 분위기가 한층 편안해졌다. 친척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은하는 부엌에서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접시를 놓칠 뻔했다. 그때 나래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동서 힘들지? 거의 다 끝났어?
아, 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나래는 주변을 둘러보다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음식들을 살펴봤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은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아니, 그냥 생각보다 음식이 많이 남았네요. 네, 조금 남았네요. 조금이 아니라 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준비를 좀 과하게 한 거 아니야? 은하는 말문이 막혔다. 30명이 넘게 와서 배불리 먹고 갔는데 과하게 준비했다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부족할까봐.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더 문제야.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나래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다. 은하는 그 자리에 서서 허탈하게 웃었다. 부족해도 문제, 남아도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거실로 돌아온 나래는 소파에 앉아있던 친척들에게 말했다. 동서, 이번에 찬류가 좀 부실하네요. 제가 봤더니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양은 많은데 종류는 적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도현은 귀를 의심했다. 부실하다고? 아내가 3일 동안 준비한 음식을?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현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나래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 오해 마세요. 그냥 내년엔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은하가 혼자 다 준비했잖아요. 형수님은 과일만 가져오셨고요.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도철이 끼어들었다. 도연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래가 그냥 조언하는 거잖아. 조언이요? 형수님은 10분 과일 깎으신 게 전부인데 무슨 조언을 하세요? 야, 도연아. 도철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다.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후원금 좀 냈다고 행사를 다 준비한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정작 준비는 은하가 다 했어요. 준비를 했으면 티가 나야 하지 않겠어? 도철이 냉정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작년보다 못한데? 솔직히 올해 음식 수준이 떨어진 것 같아. 손님들도 다 느꼈을걸? 그 순간 도현의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행사 테이블로 다가갔다. 온몸이 떨렸다. 25년 동안 아내가 참아온 것들, 보이지 않게 희생해온 것들,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형님, 형수님, 도현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이건 감사제가 아니에요. 도현은 식탁 끝을 두 손으로 잡았다. 이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행사예요. 도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철이 소리쳤지만 도현은 듣지 않았다. 그는 식탁을 힘껏 밀었다. 위에 놓여있던 접시들과 남은 음식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으악!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접시 깨지는 소리,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 사람들의 놀란 외침이 뒤섞였다. 도연아. 미쳤어. 도철이 달려들었지만 도현은 뒤로 물러섰다. 형님, 내년부터는 형님 댁에서 준비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이 행사에 참여 안 합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은하. 도현은 부엌으로 향했다. 은하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 나와 있었다. 쏟아진 음식, 깨진 접시, 충격에 빠진 사람들. 여보, 이게 무슨...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은하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다. 손목이 아픈 것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모든 것이 감각이 없었다. 도연아. 너 지금 도망가는 거야. 도철이 소리쳤지만 도현은 돌아보지 않았다. 형님, 25년 동안 은하가 혼자 준비했어요. 이제 그만할 겁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도현은 아내를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뒤에서 나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련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행사를 망쳐놓고. 도현은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다. 행사를 망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관행을 끝낸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침묵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 깨진 접시들. 25년 만에 깨진 것은 접시만이 아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도현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은하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5분, 10분, 15분. 시간만 흘렀다. 도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방금 자신이 한 일이 믿기지 않았다. 형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엎고 행사를 망치고 나왔다. 내가 미친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뻥 뚫린 것 같았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은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조차 마비된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음식이 부실했던 걸까? 준비가 부족했던 걸까? 손목이 아파서 움직임이 느렸던 걸까? 은하, 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은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다. 내가 행사를 망쳤어. 형한테도 소리 지르고 식탁도 없고. 그래서? 화났어? 너무 충격받았어? 은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고마워. 응? 날 지켜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도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말없이 그저 울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20분 거리였지만 1시간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 주차하고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앉았다. 은하는 손목 붕대를 풀었다. 부어오른 손목이 드러났다. 도현은 그것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아파? 응. 많이. 병원 가야 해. 내일 가면 돼. 은하는 소파에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도현도 옆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 후 도현이 입을 열었다. 은하,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무슨 소리야? 25년 동안 너한테만 맡겼잖아. 나도 형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형수한테도 부탁하지 못했고, 그냥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근데 오늘 형수가 내 음식을 부실하다고 했을 때, 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혼자 3일 동안 준비했는데, 손목도 아픈데, 화상도 입었는데, 그런데 형수는 과일 몇 개 깎고는 칭찬만 받고, 그게 너무 억울했어. 나도 억울했어. 은하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25년 동안 매년 억울했어. 근데 말하지 못했어. 내가 며느리니까 동생 댁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월요일 오전 도현의 핸드폰이 울렸다. 형 도철이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형님, 도연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언제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아버지도 부를 거야.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은하를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녁 7시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도현은 한숨을 쉬었다. 은하, 같이 갈래? 응. 혼자 보내기 싫어. 고마워. 저녁 7시 도현과 은하는 시댁을 찾았다. 긴장된 발걸음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도철, 나래, 그리고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어서 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도현과 은하는 소파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연아, 어제 일은 너무 심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형한테 소리 지르고 식탁을 엎다니. 그게 동생이 할 짓이냐?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나도 생각해봤다. 너희가 왜 그랬는지. 도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은하가 25년 동안 혼자 준비했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 모두 당연하게 여겼지. 그게 잘못이었어. 나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련님, 동서 제가 너무했어요. 어제 돌아가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10분 과일 깎은 걸로 칭찬받는 동안
동서는 3일 밤낮으로 준비하잖아요. 은하는 나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동서 손목 정말 아프지? 붕대 감긴 거 봤어. 그런데 나는 과일만 들고 와서 정말 미안해. 도련님, 제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매년 동서가 준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철도 입을 열었다. 나도 미안해요. 힘든 줄 알았으면서도 익숙해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어제 깨달았어. 은하는 눈물을 참았다. 사과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도현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형님, 형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뭔데? 노동비용 분담안입니다. 도현은 노트를 펼쳐 테이블에 놓았다. 어제 은하와 함께 작성한 내용이었다. 행사가 소중하다면 그만큼 모두가 공평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건 감사제의 의미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노트를 들여다봤다. 제한 1음식 품목 간소화. 30명분 10가지 요리 20명분 5가지 요리. 나머지는 외주 또는 간소화. 제한 2 가구별 공평 분담. 도철댁 메인 요리 2가지 비용 50%. 도현댁 메인 요리 2가지 비용 50%. 공통 외주 또는 간단한 요리 1가지. 제한 3역 할순환제. 매년 담당 가구 교체. 올해 도철댁이 메인 담당이면 내년은 도현댁. 제한 4 비교 모욕 발언 금지. 누가 더 잘했다 비교 금지. 부실하다 등 평가 금지. 서로 감사하는 분위기 조성. 시아버지는 한참을 노트를 읽었다. 도철과 나래도 함께 읽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제안이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은하 혼자 다 하게 만들었지. 아버지, 도철아, 너 생각은 어떠냐? 도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솔직히 처음엔 섭섭했어요. 동생이 형한테 소리 지르고 식탁 엎은 게.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요. 나래 씨는 저도 동의해요. 앞으로는 저도 제대로 준비할게요. 은하 씨한테만 맡기지 않을게요.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은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렇게 하자. 시아버지가 정리했다.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 내년부터 이 방식으로 하자. 도철이네가 메인 담당하고 도연이네는 서브 담당. 그 다음에는 바꾸고. 네,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아버지는 은하를 바라봤다. 은하야, 25년 동안 고생했다.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너한테만 맡기고 당연하게 여긴 것. 아버지.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하자. 그게 진짜 가족이다. 은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나래가 다가와 은하의 손을 잡았다. 동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신경 쓸게. 손목 치료도 잘 받아. 고마워요, 형님. 도철도 다가왔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신경했어요. 앞으로는 형으로서 제대로 할게요. 형님도 고마워요. 가족들은 서로를 안았다. 어제의 갈등이 오늘의 화해로 바뀌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내년 감사제는 도철댁이 메인 조리를 담당하고 도현댁은 상차림과 설거지를 돕기로 했다. 그 다음 해는 역할을 바꾸기로. 또한 비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하가 말했다. 여보, 정말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아니야. 우리 함께 한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될 거야. 오늘 형님도 형수님도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잖아. 응. 나도 느꼈어.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떠 있었다. 변화는 어렵지만 시작되면 흘러간다. 오늘 이 가족은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그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린 힘이 아니라 오래된 침묵을 깬 용기였다. 1년이 흘렀다. 다시 가을이 왔고 감사제가 다가왔다. 하지만 올해 은하의 마음은 작년과 완전히 달랐다. 9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도철 다들 준비 잘 되고 있죠?
우리 집이 올해 메인 조리 담당이니까 열심히 할게요. 나래 동서 상차림이랑 안내는 부탁해. 무리하지 마시고요. 도현 형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같이 장 보러 갈까요? 도철오 좋지. 토요일 오전에 같이 갈까? 은하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작년 같았으면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느라 단톡방을 볼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토요일 오전 도철과 도연은 함께 대형마트로 향했다. 형제가 함께 장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도연아, 돼지고기 몇 케이지 사야 할까? 20명이면 3kg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작년엔 5케이지 샀다던데. 작년은 30명이었잖아요. 올해는 규모를 줄였으니까요. 형제는 카트를 밀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도연아, 네, 형. 작년에 내가 너무했다. 진심으로 미안해. 형님,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은하 씨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오늘 장만 봤는데도 힘드네. 도현은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도 고생하세요. 이번 조리 화이팅이에요. 그래, 고맙다. 일요일 감사제 당일 아침. 은하는 여유롭게 일어났다. 작년 같았으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부엌에 있었을 텐데 올해는 8시에 일어나도 괜찮았다. 잘 잤어? 도현이 커피를 건넸다. 응. 오랜만에 푹 잤어. 손목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 치료 꾸준히 받으니까 확실히 나아지네. 두 사람은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10시쯤 시댁으로 향했다. 도착하니 형 도철과 형수 나래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 형님. 힘드시죠? 은하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나래가 땀을 닦으며 웃었다. 힘들긴 한데 보람 있어요. 동서가 매년 이렇게 한 거 생각하면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형님도 잘하고 계세요. 동서 상차림 준비 부탁해. 나는 조리에만 집중할게. 알겠어요. 은하는 거실로 가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접시를 꺼냈다. 작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이었다. 무거운 냄비를 나를 필요도 새벽부터 조리할 필요도 없었다. 도현과 도철은 함께 음료수와 과일을 준비했다. 형, 과일 제가 깎을게요. 오, 고맙다. 나는 국물 좀 봐야 해서. 형제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정오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은하가 현관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작년에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느라 손님 맞을 겨를도 없었는데 올해는 여유가 있었다. 은하 씨, 올해는 편해 보이네요. 친척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올해는 형님이 조리 담당하셔서 제가 좀 쉬어요. 아, 그렇구나. 역할을 나눴네요. 좋은데요? 손님들이 모두 모였다. 식탁에는 작년보다 간소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시아버지가 일어나 말씀하셨다. 올해 감사제는 작년과 조금 다릅니다. 도철이네가 메인 조리를 담당했고 도현이네는 상차림을 담당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음식은 작년보다 적지만 마음은 더 따뜻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칭찬했다. 나래 씨 요리 솜씨가 좋네요. 은하 씨 상차림도 깔끔해요. 도철 씨, 도현 씨 형제가 함께 준비한 게 느껴져요. 칭찬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갔다. 은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오후 3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설거지는 도현과 도철이 함께 했다. 형, 제가 설거지 할게요. 형님은 조리하시느라 힘드셨잖아요. 아니야. 같이 하자. 금방 끝날 거야. 형제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은하와 나래는 거실을 정리했다. 동서. 나래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오늘 조리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동서가 25년 동안 이걸 혼자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저도 익숙해져서 한 거예요. 아니야. 익숙해진다고 안 힘든 게 아니니까. 정말 대단해.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해.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동서.
이렇게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저녁 6시 모든 정리가 끝났다. 두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올해 행사 어땠어? 시아버지가 물으셨다. 좋았어요, 아버지. 도철이 대답했다. 음식은 작년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더 풍성했어요. 맞아요. 모두가 함께 했으니까요. 나래도 동의했다. 시아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년엔 도연이네가 메인 담당이지?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부담 가지지 마. 형이 도와줄 거야. 물론이죠. 동생 걱정 마. 은하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하가 말했다. 여보, 응?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어. 도현은 아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 바꾼 거야. 이제 우리가 서로 지키는 거야. 응. 고마워.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새로운 질서를 세운 건 누군가를 무너뜨린 힘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 오래된 침묵을 깬 용기였어. 도현은 아내를 꼭 안았다. 맞아. 용기였어. 내 용기, 우리의 용기. 그날 밤 은하는 깊은 잠에 빠졌다. 손목도 편했고 마음도 편했다. 변화는 완성되었다. 25년 만에 이 가족은 진짜 함께를 배웠다. 여러분, 오늘 박은하 씨의 25년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 참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은하 씨는 매년 홀로 감사제를 준비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화상을 입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니까. 동생 댁이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누군가의 노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일도 노동입니다. 돌봄도 노동입니다. 명절 준비도 노동입니다.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은하 씨의 남편 도현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25년 동안 익숙했던 관행을 깨뜨렸습니다. 식탁을 엎은 것이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25년 동안 쌓인 침묵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도현 씨는 아내와 함께 앉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32시간 50만 원. 은하 씨가 투자한 노동과 비용을. 그리고 가족들 앞에 당당히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공평하게 나누자고.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곧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형수 나래 씨는 직접 조리를 담당해 보고서야 은하 씨의 노고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1년 후 그 가족의 감사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음식은 간소해졌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했고 모두가 함께 칭찬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은하 씨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명절마다 혼자 모든 것을 준비하셨나요? 아파도 참으며 가족을 돌보셨나요?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동은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시어머니이시거나 남편이시거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시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내는 정말 괜찮을까? 내가 당연하게 여긴 것이 누군가에겐 감당하기 힘든 짐은 아니었을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고생했어, 고마워, 미안해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분담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은하 씨 가족이 증명했듯이 용기 있는 대화 하나가 25년의 관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운 건 누군가를 무너뜨린 힘이 아니라 오래된 침묵을 깬 용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 역할 분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를 구독해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노동을 알아주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당신의 노고는 분명히 가치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